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과목 담당하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재경관리사 기출문제가 공개되어가지고 2021년 12월에 출제된 기출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문제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먼저 미리 모의고사처럼 풀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나의 공부한 그 내용을 점검해보는 용도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 살펴보는 방향으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41번입니다. 세무회계 41번. 우리 이번 12월 문제는요. 총 국세기본법 4문제, 법인세법 16문제, 소득세법 10문제, 부가가치세법 10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사실 이제 말문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렵다, 헷갈린다 이렇게 느껴지실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꽈락을 받아가지고 합격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제가 봤을 때 난이도는 그렇습니다. 먼저 4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조세 분류 기준 및 구분과 조세 항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거 너무 대표적인 문제죠. 국세기본법에서는 이거 말고 뭐 나올 게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분류 기준하고 요게 이제 어떻게 분류되는지 구분하는 거 하고 그리고 각각 구분된 세금의 종류까지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대표적으로 과세권자 국가가 과세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느냐, 과세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죠.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전부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는 지방세에 해당하죠. 올바르게 분류가 됐어요. 자, 독립된 세원이나 여부는 독립적으로 내가 독자적으로 법인세면 법인세, 소득세면 소득세, 부가가치세면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의 세금이 독립적으로 징수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교육세처럼 혹은 농어촌 특별세처럼 농특세처럼 법인세에도 붙고 소득세에도 붙고 부가가치세는 뭐 붙을 일은 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붙는 애들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이게 부가가치세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분 잘 됐고요. 세 번째 볼게요. 과세 물건의 측정 단위입니다. 종가세라는 거는 가격에 붙는다. 화폐 단위로 우리가 과세가 되느냐, 화폐 단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느냐를 여러분들 살피셔야 되고 종량세는 뭐예요? 어떠한 그 기준이 되는 양이 있어요. 인지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장이냐, 그쵸? 요런 서류가 몇 개냐가 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주세 같은 경우에는 주정이 요 양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주 같으면 그 원액, 그 밀리미터당 혹은 뭐 이제 정해진 그 양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걸 종량세라고 하죠. 그 사실은 주세에 있는 주정은요, 종량세로 내려와야 돼요. 종가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가세 대부분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분류가 잘못됐어요. 4번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 직접세냐 간접세냐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법인세, 소득세는 직접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나 개별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는데 여기 등장하지 않은 다른 분류 기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했었냐면 보통세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게 돼 있어? 목적세,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세금들이 있었죠. 얘는 이름에서도 구분이 됐었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지방교육세 이런 식으로, 농어촌 특별세 이런 식으로. 그럼 교육에 쓰겠네. 혹은 농어촌에 쓰겠네. 요런 애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는 세금이었어요. 보통세는 우리가 국세처럼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일단은 전부 다 거둬들인 다음에 예산으로 사용하는 그런 걸 이제 보통세라고 얘기하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통세입니다. 또 어떤 구분 기준이 있었냐면 인적 사항을 고려하느냐 에 따라서 여러분 인세와 물세로 나눠졌던 것도 기억나세요 혹시? 인세는 나의 처지를, 납세 의무자의 처지를 고려해주는 세금을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득세가 있겠죠. 그리고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의 어떠한 상황을 고려해주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거 고려하지 않는 애가 뭐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있죠.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그런 거 상관없이 사용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로 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잘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42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열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법인세법 가서 특수관계인을 별도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특수관계가 누가 되느냐를 살펴봤던 것이고 국세기본법에서는 개인일 때, 내가 개인일 때 누가 나와 특수관계자인가, 내가 법인일 때 누가 나와 특수관계자인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설명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본인이 법인인 경우 내가 이제 법인일 때 누가 나와 특수관계자이냐?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맞죠? 임직원들, 사용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나의 특수관계자죠. 본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맞죠? 주주도 전부 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데 다만 여기서 소액주주는 제외돼요. 소액주주는 제외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지배적인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배적인 영향력. 우리 회사의 어떠한 의사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 거야. 통칭 회장님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 해당 개인이 사촌인의 경우 인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돼 있어요. 내가 이제 개인인 경우에는 나의 뭐 임직원이라던가 사용인 전부 다 이제 특수관계가 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혈연으로 엮여가지고요. 육촌인의 혈족. 이건 나와 피가 섞인 그 사촌들 간 나와 피가 섞인 그 가족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고 사촌인의 인척 이렇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사실혼관계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배우자까지 나의 특수관계인으로 들어와지는 거죠. 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맞고 사촌인의 인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거 맞고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잘못됐어요. 소액주주는 제외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까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경우 까지 있었어요. 일단 지배적 영향력, 임직원, 사용인, 주주 이렇게 있었고 요들이 전부 다 투자한 법인들 있죠. 법인. 1차 지배하고 있는 법인. 요거 1차 지배하고 있는 법인. 그리고 나까지 포함한 요 사람들이 2차 지배하고 있는 법인들까지 전부 특수관계인으로 엮여 있었어요. 법인세법상으로.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법인. 그쵸? 그리고 이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법인과 개인. 그러니까 결국 나 법인의 법인 주주. 그리고 그 법인의 법인과 개인 주주들까지도 전부 다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적인 영향력이라는 건 우리가 30% 출자하는 거 기준을 얘기합니다. 전부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들도 전부 특수관계인의 법인에 해당됐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43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국기법에서 요거 조금 제가 참 이렇게 가르쳐드리기는 싫은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앞글자를 따서 외우자 하고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 국세 부과의 원칙 있었죠. 자, 국세를 부과받아가지고 충격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어요? 실신해가지고 근조하함 받았다.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라도 외우라 그랬습니다. 국세부과의 원칙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내용은 전부 다 맞더라도. 실 뭐예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 감면의